집에서 따뜻한 담요를 덮고 저녁에 차 한 잔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아니 거대한 모기가 보입니다. 기다랗게 달려있는 다리가 손바닥 크기는 되는데 온갖 물건에 부딪히며 서툴게 날아다닙니다. 이상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서워요. 말라리아로 옮기면 어떡하죠? 자는 동안 날 잡아먹으면요. 천천히 괴물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면서 폭신한 의자에서 빠져나와 화장실로 피신한 후에 핸드폰의 검색창을 엽니다. 몇 분 후 여러분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알고 보니 그건 그냥 각닭이에요. 모기가 아니었죠. 무시무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평화롭고 무방비 상태예요. 많은 각닭이는 입도 없어서 아예 먹지 않거나 입이 있는 종류들은 달콤한 꽃즙만 먹습니다. 각닭이의 나는 모습은 정말 서툴러요. 날개가 거대한 몸과 긴 다리에 비교해서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느리고 잡기도 쉽습니다. 새와 개구리, 박쥐와 고양이까지 각닭이를 간식으로 즐깁니다. 각닭이가 잡아먹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리를 떼어내는 거예요. 각닭이의 다리는 쉽게 부러집니다. 아무것도 닿지 않을 때도요. 만약 아직도 각닭이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라면 이 사실을 고려해보세요. 각닭이는 여러분이 수영하려고 하는 물의 수질이 좋은지를 알려줄 수 있어요. 물 위에서 이 벌레들이 보인다면 깨끗한 물입니다. 게다가 어부들은 종종 미끼를 각닭이 유충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더 잘 물게 하기 위해서죠. 구글 검색을 하는 동안 다른 이상하고 희한한 벌레들에 대해 읽는 것에 몰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 얼굴 노린재가 있어요. 적어도 사람들에겐 냄새가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른 노린재를 유인하는 페로몬을 뿜어내며 근처에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 벌레의 가장 특이한 특징은 이름입니다. 사람 얼굴 노린재는 등에 얼굴 무늬가 있는데 빨간색에 3개의 검은 점이 그려져 있어요. 등의 선명한 색깔은 포식자에게 벌레가 맛이 없거나 심지어 독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검은 눈 무늬는 포식자가 주로 공격하는 머리로 착각하게 만들죠. 안장 애벌레는 그 이름이 외모를 설명해 줍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처럼 밝은 녹색 안장을 등 위에 얹고 있어요. 안장은 만져도 안전한 유일한 부위입니다. 나머지 몸 전체에 걸쳐나 있는 가시들은 날카롭고 독성이 강해요. 만약 등을 토닥거려주고 싶거든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타이탄 하늘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죠. 손바닥 전체, 손가락까지 합친 크기만큼 자랄 수 있어요. 야생에서 만나게 되면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로 얼굴로 날아든다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이 거대한 곤충은 침착한데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물지 않을 거예요. 만약 화나게 만들었다면 절대 턱 부근을 만지지 않도록 하세요. 벌레가 쉿 하고 물면 연필을 반토막 낼 수 있어요. 흥미로운 건 다 자란 타이탄 하늘소는 전혀 먹이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먹이가 필요 없어요. 애벌레 잇의 성충이 되어서도 영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부러운 능력이네요.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보이는 벌레는 자이언트 웨타입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이 귀뚜라미 같은 생명체는 마치 지옥에서 온 괴물처럼 보입니다. 육중한 몸에 6개의 가시투성인 다리와 긴 외계인 같은 더듬이, 그리고 강철을 자를 수 있을 법한 거대한 주둥이를 갖고 있어요. 사실 이 거대한 곤충은 꽤 평화롭고 자극하지 않는 한 물지 않을 거예요. 만일 물린다고 해도 생각만큼 나쁘진 않습니다. 웨타를 들고 있는 사람의 손을 무는데 다치지 않는 걸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비록 다 자란 잠새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곤충이지만요. 아틀라스 나방은 마치 머리가 3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중 2개는 뱀 머리처럼 보입니다. 이 야행성 비행체는 날개 끝에 뱀 머리처럼 생긴 이상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인 것 같네요. 그래서 종종 코브라 나방이라고도 불리죠. 보통 이 나방이 서식하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는 아틀라스 나방들이 나비 농장에서 비단을 만들어내는 걸 종종 볼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광경이죠. 날개 길이는 25cm에 이를 수 있는데 여러분 손바닥보다 더 크죠. 공작거미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귀여운 거미일 거예요. 사촌인 깡충거미 다음으로 말이죠. 공작거미는 너무 작아서 부엌에서 돌아다녀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볼 기회가 생긴다면 꼭 그렇게 하세요. 공작 거미는 아름다워요. 큰 구슬 같은 눈, 빛나는 파란색과 빨간색 코트, 그리고 몸과 다리에는 귀여운 솜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짝짓기 춤을 춥니다. 호주에만 산다는 게 유감스럽네요. 목록에 있는 또 하나의 나방은 벌새 나방입니다. 아틀라스 나방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세요? 이 나방은 벌새만큼 크고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외모도 벌새와 아주 비슷합니다. 날개가 펄럭이는 속도, 꽃즙을 마시기 위한 긴 혀, 그리고 날아갈 때 내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진짜 나방인지를 의심하게 만들죠. 물론 이 털 달린 나방은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만약 벌새 나방을 보게 되거든 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긴 뿔 무당거미는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거미 중 하나입니다. 모든 면에서 평범한 거미처럼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등에 두 개의 길고 구부러진 뿔을 뽐내고 있어요. 등 자체는 밝은 오렌지색으로 포식자들을 쫓아냅니다. 빨간색은 위험을 의미하죠. 아시다시피 전갈은 흥미로운 작은 생물이죠. 다리 6개, 집게 2개, 그리고 강력한 침을 가졌죠. 이제 인간들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외골격이 있다면 어떨까요? 자, 외골격은 곤충과 파충류에 발견되는 복잡한 물질인 키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외골격 덕분에 이 작은 생물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전갈 외골격을 착용한다면 원하는 아무 건물을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커다란 발톱으로 물건을 잡기도 쉽고 심지어 자르기도 쉬울 거예요. 그런데 과자 봉지 뜯는 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밤에 자외선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다치게 하거나 상처 내진 않겠지만 분명 어둠 속에서 빛이 날 거예요. 누군가에게 몰래 다가갈 때 딱히 이상적인 건 아니죠. 전갈의 꼬리에는 독이 있고 위험한 침이 들어있어요. 그걸로 방해되는 사람을 쏠 수도 있는 데다가 충분히 길어서 안전한 거리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요. 전갈은 전 세계에 살고 있어요. 얼어붙은 얼음 풍경에서부터 타는 듯한 뜨거운 사막에 이르기까지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죠. 만약 얼면 전갈은 태양 아래서 몸을 해동할 수 있어요. 다음 생물도 발톱 2개와 다리 6개를 갖고 있지만 침은 없어요. 바로 힘센 개예요. 껍질은 전갈 껍질보다 훨씬 더 강하고 놀랄 정도로 빠르죠. 그러니 이걸 입은 여러분은 정말 강해질 거예요. 단점은 옆으로만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맛난 음식이 될 거예요. 전 세계에는 각각 특별한 기술을 가진 5,000종의 개가 있어요. 개 코스튬을 입으면 분명 땅 파기의 달인이 될 거예요. 물론 옆으로 하겠지만 그 다리와 집게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개에게서 영감을 받은 바디수트가 있다면 아마 땅 파기를 위해 만들어졌을 거예요. 심지어 물속에서 일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민첩하고 강하고 멋져 보일 거예요. 개미 수트를 입은 인간들은 건설 현장을 지배할 겁니다. 개미는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서식하며 수적인 힘에 의존해요. 하지만 그게 각각의 작은 개미들이 약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사람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도록 도와주는 외골격 수트가 이미 시중에 있어요. 하지만 개미의 실제 힘을 사용하는 것은 판도를 바꾸는 일이 될 거예요.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에 약 1000배를 들어올릴 수 있거든요. 때를 지어 개미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들판을 가로질러 새를 끌고 갈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개미들이 물건을 들고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옆으로 전투기를 끌고 올라가는 걸 상상해보세요. 더 이상 불도저나 크레인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개미 수트를 입고 일을 해내면 돼요. 건물은 거대 치아 개미 군락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어요. 개미는 터널을 굉장히 잘 만들죠. 스텔스기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보디 수트를 입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말벌 수트를 입으면 그걸 실현시킬 수 있어요. 말벌의 단단한 외골격은 놀랍도록 가볍고 조작하기 쉬워요. 힘차게 날아다니는 고개사 무리를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침도 잊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벌을 해충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가신 모기들을 잡아먹는 것과 같이 생태계에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말벌 수트를 입는 것은 사무실 업무에는 별로지만 다양한 첩보 활동 작업에는 필수적일 거예요. 강하고 강력한 침이 달린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바디 수트라니. 저도 하나 주세요.
아르마딜로는 케라틴으로 바디수트를 만들어요. 아시죠? 머리카락과 손톱의 성분이죠. 독특한 점은 접을 수 있는 동시에 내구성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등 전체를 덮는 육각형 모양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위가 위험할 때 공 모양으로 마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르마딜로 몸판처럼 내구성이 강한 구부러지는 유리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걸 입고 100% 보호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낙하산 없이 옥상에 착륙할 수도, 털어내고 가장자리에서 굴러 근처 차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도 있어요. 차와 헬리콥터를 피해서 쫓기는 동안에 말이죠. 아니에요. 제가 요새 영화를 너무 많이 스트리밍했네요. 지구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 중 한 마리가 되는 데에는 이점이 있어요. 매일 24시간 내내 나를 보호해주는 무거운 껍데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르마딜로처럼 거북이 껍질도 케라틴으로 만들어졌어요. 껍데기의 좋은 점은 거북이와 함께 커진다는 거예요. 개와 다른 껍질이 있는 동물들은 자라면서 계속 탈피해야 하죠. 인간이 거북이 수트를 입으면 거의 무적이 될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느리고 많은 관심을 끌겠죠.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기면 껍데기 속에 숨어서 끝나길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건 꽤 근사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건 어떨까요? 메뚜기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뒤에 덮어놓고 있다가 엄청난 도약 후에 펼치는 날개 한 쌍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모양과 색이 있어요. 위장하기에 좋죠. 메뚜기는 높이 25.4cm, 0.9m까지 멀리 뛸 수 있어요. 꽤 먼 거리죠? 어쨌든 이 모든 건 다 뒷다리 덕분이에요. 메뚜기는 기본적으로 위협을 느끼거나 맛있는 걸 볼 때 말 그대로 몸을 발사하죠. 불쌍한 피트는 벌레를 너무 무서워해서 원하는 건 단지 벌레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장소를 지구에서 찾는 거예요. 수년간의 연구와 여행 후에 그는 결국 갈 곳을 찾았어요. 남극이요. 피트는 이 추위에서 벌레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며 이곳에 도착했어요. 피트는 곤충들이 이 행성의 모든 대륙에 있다는 걸 알지 못했죠. 그렇지는 않아요. 남극 대륙에 관한 건 좀 맞았어요. 벌레가 많은 곳은 아니니까요. 사실 이곳을 집이라고 하는 진정한 곤충 종은 딱 하나예요. 남극 깔따구라고 불리는 날개 없는 작은 곤충이에요. 이파리는 아주 작지만 남극 대륙에서 가장 큰 육생 곤충이에요. 좋아요. 말 그대로 지구상의 곤충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사실 진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영을 배워야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구 안에 유일하게 곤충이 살지 않는 장소가 지구 표면의 바다거든요. 근데 곤충들은 여기를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아무도 확실한 설명을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곤충들의 음식과 은신처로 쓰이는 식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방에 곤충들의 귀가 있으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비밀 요원 네트워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귀는 머리에 있지 않아요. 어떤 건 날개에 귀가 있고 어떤 건 다리에, 심지어 어떤 건 배와 목에 귀가 있어요. 이 벌레들 대부분은 꽤 외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가족이 있는 곤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베스 딱정벌레처럼요. 가족 같은 단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두 부모는 새끼를 키워요. 또 자신들만의 언어를 갖고 있어서 서로 삑삑거리며 소통해요. 특정 높이에서 곤충이 떨어지면 피해를 입을까요? 이 주제는 좀 더 복잡해요. 하지만 개미를 예로 들어볼게요. 낙상 피해를 전혀 입지 않는데 그건 개미가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기술적으로 수킬로미터 높이에서 떨어져도 여전히 멀쩡한 다른 벌레들도 많아요. 이 설명은 벌레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는 수학과 물리학에 많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충돌한 표면에 충격을 가할 정도로 무겁지 않은 거예요. 떨어지면서 속도가 붙지 않고 느려지죠. 개미의 작은 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표면적인 공기를 통해 이동할 때 많은 항력을 만들어내서 결국엔 비행의 끝에 다다를 때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개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렇지 않나요? 지구상에는 현재 약 1000조 마리의 개미가 있어요. 이는 한 사람당 약 140만 마리의 개미로 세계 인구 73억 명을 대상으로 계산한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본다면 여긴 개미들의 행성 아닌가요?
우주비행사 헬멧을 쓴 초파리를 상상하긴 어렵지만 초파리가 사실 우주로 발사된 최초의 살아있는 생명체였어요. 1947년 V2 로켓을 타고 20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약 110km의 고도에 도달하면서 지구에게 작별을 고했던 때죠. 그러고 나서 낙하산을 타고 지구로 돌아왔어요. 모든 곤충들이 그렇게 운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애벌레는 총 12개의 눈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님이에요. 단순한 작은 눈은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앞에 뭐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거라면 안경은 도움이 안 돼요. 어떤 곤충들은 실제로 데이트 생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좋은 예로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팔굽혀펴기를 하는 강도래예요. 나비가 발로 주변을 맛본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정확히 들으셨어요. 그건 발에 음식을 찾는 걸 도와주는 미각 센서가 있어서예요. 그래서 나뭇잎 위에 서서 맛을 보죠. 만약 그 식물이 자신들의 애벌레가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자리에 알을 낳을 거예요. 하지만 물거나 씹을 수 없는데 어떻게 먹죠? 그들은 구문이라고 불리는 관처럼 보이는 긴 혀를 사용해요. 기본적으로 나비들이 예를 들어 꿀과 같은 액체를 후루룩 마실 수 있게 해주는 빨대예요. 이 교활한 생물의 조상들은 공룡들 이전에 이 행성에 살았었어요. 화석 기록은 고대 메뚜기들이 3억 년 전에 처음 나타났다는 걸 보여줘요. 락 음악의 팬인 벌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글쎄, 어떤 면에서 흰개미들은 이 소리를 약간 더 좋아해요. 흰개미는 주변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나무를 씹어요. 진동을 이용하죠. 왜냐고요? 그게 최고의 음식 공급원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헤비메탈이나 락 음악이 흘러나오면 보통 속도보다 더 빨리 나무를 씹을 수 있어요. 브람스나 바흐를 틀어주면 속도가 느려질까요? 아님 그냥 자,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산호와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머리 위에 나타납니다. 위를 올려다보자 거대한 생명체가 다가오는 게 보여요. 그 입속은 끝도 없는 심연 같습니다. 진정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 거대한 생명체는 돌묵상어입니다. 가장 무섭게 생긴 바다 괴물 중 하나지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돌묵상어는 다른 수염고래와 마찬가지로 여과 섭식자입니다. 큰 입을 벌려서 플랑크톤을 삼키고 이빨도 없어요. 중앙아메리카 정글에서의 늦은 밤입니다. 야생에서 새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날개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이 나서 야간 투시경으로 열심히 들여다보자 끔찍한 악몽에서 나올 법한 얼굴이 보입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러면 겁먹고 도망갈 거예요. 완전히 무해한 주름진 얼굴의 이 박쥐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과일 박쥐인데 얼굴의 주름은 과일 조각과 즙을 모아서 나중에 간식으로 먹게 해주죠. 그런데 이 박쥐의 라틴어 이름인 센투리오 세넥스는 100세 먹은 노인의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네팔 국립공원을 걷던 중 근처의 강에서 얼굴을 씻으려고 했다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어요. 악어가 몇 미터 앞에서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네요. 물 위로 주둥이를 내미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안도의 숨을 쉽니다. 이건 가비알 악어입니다. 이 파충류의 길고 좁은 주둥이는 물고기를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게 해주지만 동시에 다른 먹이를 사냥할 수 없게 만듭니다. 비록 육식동물이긴 하지만 가비알은 수줍음이 많아서 인간을 보면 슬그머니 사라질 거예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악어는 1000마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특히 암컷 악어라면요. 뒷마당에 정원을 파다가 삽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고 공포에 질려 삽을 떨어뜨립니다. 나쁜 외계인처럼 보이는 작은 생명체가 땅속의 굴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별코 두더지예요. 이 생물은 안에서 무언가 폭발한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작고 약하기 때문에 코에 있는 별이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는 것을 많이 도와줍니다. 코는 항상 움직이면서 덩굴 같은 줄기가 마치 작은 손가락인 것처럼 접촉하는 모든 것을 만집니다. 아, 또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군요. 오른쪽을 보세요. 진짜 이빨 상어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모래뱀상어예요. 모래상어도 아니고 뱀상어도 아닌 바닷속에서 천천히 헤엄쳐 다니고 가끔 먹이를 쫓으며 물고기 잡아먹는 연약한 상어입니다. 인간을 공격했다는 보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날카로운 이빨이 줄져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얌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물리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바다에서 사막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호주에 있고 물을 갈망하고 있어요. 물이 나올 만한 지점에서 땅을 파기 시작하다가 온통 가시로 뒤덮인 지하세계에서 온 것 같은 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니 미끄러져 사라지네요. 그건 가시도마뱀이에요. 무시무시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뱀은 인간에게 무해합니다. 도마뱀의 피부에 있는 뿔처럼 생긴 돌기는 포식자와 맹금류로부터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가시는 딱딱하지만 만지지 않는 한 괜찮아요. 자, 만약 거미 공포증이 있다면 진정하기 힘들겠지만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만날 수 있는 꼬리 없는 채찍 정갈은 여러분을 더 무서워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악몽 같은 생물은 독침이 없고 위협을 받아도 물지 않습니다. 이 동물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공격은 만일 궁지에 몰아넣는다면 말이죠.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앞다리로 손가락을 찔러서 작은 구멍 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갈을 애완용으로 기르기도 하는데 주인에게 꽤 다정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네요. 만약 털이 없고 큰 이빨이 있는 동물이 여러분을 훔쳐보고 있는 굴을 발견한다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벌거숭이 두더지는 설치류 세계의 스핑크스 고양이에요. 두더지에 가까운 친척이지만 털이 없을 뿐이죠. 나름대로 흥미로운 동물입니다. 전적으로 지하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거의 냉혈동물이지만 외부 온도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늘어지고 주름진 피부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벌거숭이 두더지는 가시나 날카로운 이빨 같은 건 겁내지 않아요. 이번에는 다시 밀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마다가스카예요. 참 운도 없네요. 밤이 깊어 피난처를 찾습니다. 쉼터를 지을 만한 나무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공포에 질려 얼어붙고 맙니다. 검고 기다란 손가락이 달린 손이 머리 위 나뭇가지에 나타나서는 두 개의 커다랗고 노란 눈이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곧 털이 덥수룩한 얼굴을 보고 그저 여우 원숭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죠. 마다가스카르 토착 동물로 야행성이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에요. 아이는 열대우림에서 딱따구리의 역할을 합니다. 나무 기둥을 두드려서 벌레를 찾고 길고 주름진 손가락을 나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자꾸 놀라는 것에 지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만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길 위에 큰 붉고 흰색의 뱀이 있네요. 쉬쉬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산호뱀이에요. 정말 위험한 독사죠. 걸음을 멈추고 뱀이 마침내 미끄러져 가는 것을 보고서야 사실은 우유